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하자 한국산 K9 자주포급히 사들인 폴란드 국제사회에선 힘의 논리가 목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는 매주 금요일 세계 각국이 보유한 무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며 각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와 대응책 등 안보 전략을 분석합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긴급 수입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호염을 뿜으며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시장에서 폴란드는 2014년 국산 자주포 기구를 다량 수입한 국가로 잘 알려졌다. 전차 강국으로 꼽히는 폴란드에 한국산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정작 폴란드가 당시 한국산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됐다. 러시아 접경 동부전선의 키고 배치. 폴란드는 2014년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의 120대를 3억 1천만 달러에 구매했다. K9 자주포는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사거리 40km의 155mm 자주포다. 자주포 발사는 좌표를 확인한 뒤포 방향을 표적으로 돌리고 포탄을 장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작업 통상 5에서 10분 이상 소요되나 K9 자주포는 이를 자동화해 발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15초 이내 3발을 연속 발사해 3발이 포탄이 하나의 표적에 동시에 고치도록 한 TOT 능력은 독보적이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폴란드는 지상군과 장갑 차량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자립도를 지닌 전차 강국이다. 자체적인 전차 생산이 가능한 폴란드가 한국 자주포 차체를 구매했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1호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에 따르면 당시 폴란드 육군은 폴란드 국영기업이 개발한 자주포를 운용 중이었다. 그러나 포탄 발사 뒤 포신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다급해진 폴란드는 자체 개발한 포탑을 얹을 수 있는 자주포 차체를 해외에서 물색했고 K9 자주포가 낙점된 것이다. 이렇게 폴란드가 들여온 K9 자주포 110대 전량은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 국경으로 향했다.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폴란드로선 발등의 불. 유럽 남서부와 북동부 사이에 위치한 폴란드의 서쪽 국경은 독일, 동쪽 국경은 러시아가 뒤에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닿아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폴란드의 동부 국경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동부 국경인 셈이다. 러시아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탓에 폴란드는 과거부터 러시아 침략의 고통을 받아왔다. 17만 95년부터 세계 2차 대전 종료까지 폴란드는 1203년간 프로이셀 러시아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 점령당했다. 2차 대전 초반인 1939년 독일 소련에 의해 동시 침공당한 뒤 분할 통치됐다. 구소련 붕괴 이후 1999년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려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의 나토의 동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소진 사이에 끼어 전 점검공해야 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한 러시아 전차부대. 특히 2014년 3월 전 유럽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은 폴란드로선 국가적 비상사태였다. 러시아의 유럽 진출의 교두복격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갔다는 것은 곧 크림반도를 발판으로 한 폴란드 침공도 가능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폴란드가 한국 육군의 해군 자주포를 긴급 투입하는 한편 급하게 매달린 곳은 미국이었다. 아울러 정서가 강한 탓에 오랜 세월 친미 노선을 유지하긴 했으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상 단순히 정치적 차원의 친미로는 부족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폴란드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강력한 대러 메시지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폴란드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군사협력 강화에 매달렸다. 지난 2월 사업 1,300만 달러를 들여 미국의 고속 기동용 포병 로켓 시스템을 사들인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단거리 전술 핵미사일인 이스칸데르 M에 대응하기 위해 4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8개 포대도 구매했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입으로 기록됐다. 미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잠재적 수입국으로도 최근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군 배치를
물론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자국 핀마르크 주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의 일환으로 대공 레이더 기지를 설치키로 했으며 F-352 스텔스 전투기 신도대를 내년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유명한 핀란드조차 2016년 8월 사상 처음으로 자국 영공에서 미국과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였고 유럽 전통의 중립국 스웨덴도 같은 해 미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동북유럽 국가들의 친미 행보 속에서도 폴란드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폴란드의 미군 상시 배치 노력 때문이다.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포비치에 미군 병창기지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나토가 확인했다. 이 기지에는 한개 여단 규모 병력 주둔을 위한 각종 장비가 보관될 예정으로 2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은 나토군 일환으로 5천여 명의 병력을 나토 회원국의 순환 배치 방식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폴란드는 순환 배치가 아니라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과 같은 상시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 육군이 미국에서 구매한 고속 기동용 포격 로켓 시스템 발사 장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내 미군 기지 건설까지 직접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정회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 가능성 탓에 나토군 확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폴란드로선 미군을 배치해야 할 명분이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나토가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는 1%를 넘어섰다. 이는 29개 나토 회원국의 평균인 15.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인상 압박에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와 러시아가 맞서고 있는 힘의 질서가 지속되는 한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가깝지 않은 폴란드로선 앞으로도 나토에서의 소속감보다는 대미 안보 의존도를 키울 여지가 크다. 다만 폴란드의 무기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폴란드 방산 기업들 사이에선 정부가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구 자주포 수출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의한 반짝 호황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두테르테의 반미 외교 노선 한국 방산업체엔 호재.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뒤 두드러지고 있는 필리핀의 반미 노선으로 한국은 방산업체가 이외의 호재를 맡고 있다.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한국산 무기 수입을 고려하겠다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마닐라 북동쪽 사노세델몬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나는 미국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들이 먼저 마약에 대해 심하게 비난했다며 자신의 반미 노선을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나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델필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해 6월 개선시티의 군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군대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잠수함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며 한국과 러시아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어온 필리핀 군대는 전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 비중이 높다. 반미를 표방한다고 해서 돌연 미국산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산 무기를 계속해서 수입하는 것 역시 반미를 앞세운 두테르테 대통령으로선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자신의 외교 노선을 살려가면서 자체적 국방력을 강화하자면 결국 다른 거래선을 터야 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 필리핀 간 무기 교역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경공격기 F-112대를 4억 2천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12월 에 대한 인도를 마친 상태다.
2007년에는 한국산 K3 경기관총 등 육군 장비뿐 아니라 수척의 900수첩도 구입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은 다소 극성맞을 정도다. 지난해 1월 공식 방한했던 그는 한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이 성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국 측에 요청했고 이효리 방사청은 수리온과 몇몇 소총 무기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전시했다. 한국 국방부 연병장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련에 직접 탑승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후 우리 해병대의 마리는 추락사고 등 악재가 겹치며 수리온이 필리핀 수출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필리핀의 반미노선과 군 현대화 사업이 겹치고 있는 시기라며 한 필리핀 간 방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 5년간 필리핀에 1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며 약 3억 달러를 수출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최근까지 미국과 인도네시아 유럽 국가들과 필리핀 방산 시장을 두고 경쟁해왔으나 필리핀이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러시아와의 경쟁 구도도 예상된다.